2020 디자인 문화 콘텐츠 ISC 직종 직무 설명회 및 취업 상담회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CS 분류체계에서 대분류,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중분류, 디자인, 소분류, 디자인, 세분류, 시각 디자인 내의 여러 능력 단위를 알아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을 디자인 전문가라고 해서 초대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시각 디자인 분야는 무엇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NCS 기반으로 해서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해서 어떻게 기획이 됐고 어떻게 아웃풋을 만들어 나갔는지, 중요한 그 안에서의 요인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은 브랜드 디자인, 편집 디자인, 패키지, 광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NCS 상에서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을 쳐보면 NCS의 능력 단위라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 시각 디자인 안에도 이 능력 단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 한 7가지만 뽑아온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순서대로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기획부터 시작해서 리서치를 하고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 나중에 후 처리에 대한 부분, 자료화까지.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을 거쳐서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여태까지 33년 동안 해왔는데 4가지의 프로젝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접했을 때 제가 오늘 하는 얘기, 기획에 대한 이야기죠.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난이도에 대한 부분, 목적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견적이나 이런 제작할 때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인식하고선 디자인을 풀어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첫 번째는 춘향골이라는 브랜드의 식품 브랜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신경 썼던 것들은 CI에 대한 부분이에요. 브랜드에 대한 부분, 좀 명확도를 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기획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원래의 브랜드예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감성적인 디자인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뭔가 정성에 대한 느낌, 손맛에 대한 느낌이 되게 강조되다 보니까 브랜드 작업을 대부분 캘리그라피를 많이 작업을 했어요. 근데 캘리그라피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인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게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특히 브랜드에서는 글자의 정보도 되게 중요해요. 감성적이긴 하지만 가독성도 좀 떨어지고 너무 예스러운 느낌도 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 가지 앙케이트를 저희가 좀 통해서 봤더니, 추어탕은 그러면 누가 먹을까? 누가 찾아갈까? 봤더니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이대도 40대에서 50대. 그러면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성들도 가게끔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있던 40대, 50대에서 좀 벗어나서 좀 30대, 20대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까지 가야겠구나. 시대적인 라이프 스타일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에서 소비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낮은 우리가 생각했던 타겟에서 좀 낮은 타겟의 특성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경쟁업체 조사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추어탕 하면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조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있고, 여기서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디자인적인 특색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또 분리하고 분석하고. 단순히 조사해서 끝나시면 안 되고 조사한 다음에 분석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로고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할까 봤더니, 캐치프라이즈도 너무 길고, 심볼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이게 무슨 건지 잘 모르겠고, 뭔가 주목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로고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합을 해서
좀 더 낮은 계층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가독성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젊은 층이 좋아하는 색상이라든지 형태, 그리고 추어탕, 미끌미끌하고 그 미꾸라지의 그런 느낌들을 좀 살려서 캘리그라피긴 캘리그라피지만 좀 더 젊은 층에 맞는 캘리그라피를 개발해서 로고 심볼 제작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학생들은 대부분 예쁜 폰트, 예쁜 색상을 쓰지만 색상에도 감정이 들어있고 글자에도 감정이 있어요. 특히 캘리그라피는 감정을 더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무조건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좀 못생기고 투박하더라도 내 목적성에 맞게끔 변화해서 써야 되는 거. 그게 진짜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송도 신도시, 인천에 있는 송도 신도시에 있는 센트럴파크의 사인 시스템 디자인이에요. 거점별로 디자인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 대거점, 중거점, 소거점, 거점을 좀 구분했어요. 사람들이 유동인구에 따라서 어느 지역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이렇게 저희가 각각 지점에 맞게끔 사인보드를 정리를 하고 이 사인을 한 12가지 정도로 샘플링을 했어요.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웨이파인딩이에요. 길을 얼마나 잘 찾게 해주느냐. 그 이정표가 해야 되는 거, 이정표가 어디에 놓여야 되고 이정표가 무엇을 지시하고 있어야 되는지 짧은 시간 안에 이정표의 정확한 목적을 알려주게끔 이 사인보드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역할이 있는지를 감안하셔서 디자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프로젝트는 청아원이라는 회사인데요. 브랜드화 시킨 반찬을 만들고 싶고 대형마트,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도 본인의 브랜드가 있는 반찬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밑반찬도 요즘에 집밥이 유행하는 것처럼 항상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반찬, 고급 반찬들은 하나의 선물용으로도 쓰일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없을까? 자, 이런 개념에서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포장을 보면 비닐 포장에 진공으로 담았어요. 브랜드는 은수저예요. 옛날에 임금님이 얘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은수저 찍어서 본 것처럼 그런 걸 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성은 있지만 저거를 아마 여러분들은 안 사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좀 젊은 취향으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 사장님은 2가지 측면으로 개발했으면 했었어요. 백화점에 선물용으로 나갈 수 있는 반찬. 또 하나는 일반 저렴한 할인 매장용 소포장. 이렇게 디자인을 2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디자인이 나갔습니다. 라벨링 디자인을 했어요. 전체를 두루는 라벨링 해서 나중에 새로운 상품이 나오더라도 그 라벨링 디자인만 바꿔주면 되게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나중에 선물 세트에서 캐리어가 되게끔 그래서 명절 시즌이나 이럴 때 나가게끔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키지 시스템이에요. 패키지 시스템. 통일성을 있게 그렇지만 다 똑같으면 지루해요. 그 안에서 다양성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 색감의 톤, 레이아웃의 대부분 규칙성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성특장이라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제한테 아픈 손가락 같은 디자인이에요. 사장님이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사장님이 원하는 거. 사장님, 우리나라는 글로벌하지만 우리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방색도 있고요. 그래요? 오방색 다 넣으세요. 앞자만 따서 SMT로 한번 브랜드를 만들어 보죠. 뭐 넣으세요. 자, 색깔은 뭐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하게 넣으세요. 아, 사장님 100% 만족.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반에 기획했던 거하고 조금 많이 다르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한 클라이언트 입맛에 맞게 최대한 잘해서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을 때라서 좀 미흡했던.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시안 디자인이라는 거를 가지고선 업체에 갔을 때 A, B, C안이 있으면 디자이너가 이 A, B, C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중에서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라는 선택권을 조금 더 강하게 주셔야 돼요. 버릴수록 좋은 디자인이 된다는 거를 이제 조금씩 인식하시고 어떤 게 핵심적인 건지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친 것도 한 20년 넘게 가르치셨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어요. 아, 이런 거는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게 NCS에서 보시면 프로젝트 기획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목적성, 필요성, 무엇이 필요한지, 니즈에 대한 부분, 소비자가 뭘 요구하는지, 클라이언트가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타겟,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할 것인가. 디자인은 객관적인 뭔가 이미지가 보여줘야 돼요. 객관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구매자와 사용자에 대한 부분, UI, UX, 요즘에 많이 쓰죠. UI, UX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또 리서치에 대한 부분. 자, 리서치에서 대부분 조사를 해봐라. 프로젝트가 나눠지고 조사를 할 때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서 그냥 막 검색해서 초등학생이 쓴 지식인을 보고서 답변을 찾는다든지. 자,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뭐 구글이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논문, 보고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조사 양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인식. 우리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면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인 것들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트렌드에 관련된 책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KIDP 사이트만 오더라도 각각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보고서들이 되게 많이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인드예요. 예, 그래서 마인드에서는 우리 NCS에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NCS에서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 그거를 잘 만들어내는 기술도 있지만 태도도 있어요. 얼마나 직장인으로서 이 임무를 대하는데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무단결석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느 정도 태도, 프로젝트를 대하는 태도도 있고 직장으로서의 태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신문기사에서 하나를 캡처해 갖고 왔는데요.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은 타 분야에 비해서 되게 높고 고용평등에 대해서도 남녀 고용평등에 대해서도 시각 디자이너가 월등히 높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월등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직종을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디자인 직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습득하셔서 좋은 디자이너로 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 ISC는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계 주도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그중 디자인 문화 콘텐츠 ISC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허브 기관으로서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를 주도하는 디자인 문화 콘텐츠 ISC입니다.